주가가 8일 동안 하락하고 오늘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주식시장서부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량한 주식들이 한 20% 내렸거든요. 예. 굉장히 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가와 어떤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예.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나라 주가라고 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와 경상이익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주가를 1이라고 했을 때 경상수지는 한 0.5 정도 영향을 주고 외환 보유고가 0.95조, 9호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예. 또 환율이 이제 지금 1,160원, 1,170원 정도 왔는데 환율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환율과 주가는 반대의 방향으로 반대 갔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크게 반대 방향이 바로 CD 금리나 국채 금리입니다. 예. 마이너스 0.75다. 예. 정부가 금리가 지금 올라가게 이제 되면 주가는 예, 떨어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제 기준금리를 0.25% 하반기에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예.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신흥 국가들, 터키, 브라질, 러시아는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예. 금년에 5번이나 올렸고, 예.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환율 그래프도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나라 환율과 이제 종합주가지수 그래프 한번 그다음 거 한번 봐주시면 종합주가지수의 지수 추세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가 이제 지난 20년 기준이고 왼쪽이 종합주가지수인데 매월 7.8%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시가총액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상승한다. 예. 그러니까 매월 7.8%가 상승하게 돼 있고 그 R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정계수라고 하는 건데 84%로 확률로 그게 추세가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매월 7.8% 상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예.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뭐 그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을 경신하고 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가 많은 상태입니다. 네. 혹시 시장이 이러다 급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의 근저는 두 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2000년도 IT 버블 때 갑자기 터져버리는 맞습니다. 형태. 예. 두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위기가 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리는 네. 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해도 또 우려도 상당히 있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고 있는 것은 2008년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었고 예. 그 이후에 미국의 달러를 환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또 한국이나 신흥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환율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1,160원인데요. 예. 이게 환율 그래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예. 지난 40년을 기준으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과거에는 환율이 1달러에 한 4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97년도 IMF 때 2,000원까지 갔었고,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1,130원을 찍었다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서 지금 1,100원까지 안정이 되었다가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 통화 스와프가 만료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예. 12월 31일까지니까 환율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요. 외환보유고 그래프인데 일단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요. 이제 이게 외환보유고와 GDP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한번 해본 건데 제가 예. 환율 97년도에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6까지 내려갔었고 98년도가 0.88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과 외환보유고의 정규 분포가 이제 마이너스 0.88이 되면 외환 위기가 나는 겁니다. 예. 2009년도에 마이너스 0.29까지 우리나라가 내려갔어서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이 계속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하나 신흥국이다. 예. 그러면 그다음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이제 외환 거래 GDP 대비 외환 보유고의 비율을 분석한 건데요. 예. 2009년도에 보시면 외환 보유고가 27%, 28%입니다. 예. 러시아도 이제 98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었고 인도네시아, 터키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다 외환 위기를 한 번씩 겪은 국가인데 예, 그렇네요. 2009년도도 28%밖에 안 되었죠. 그다음 그래프 외환 2020년도에 이제 GDP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25%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 비중이. 예. 그러니까 홍콩과 스위스, 대만이 80%가 넘는 비중으로 외환 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가 12월 31일 날 만료가 되면 우리나라도 연장을 못하게 되면 이런 외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장 우려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에서 다시 외환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게 이제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고 국제금융시장 안전판을 마련해라. 예.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고의 5%만 현금 비중이고 나머지 95%는 전부 다 미국의 유가증권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한국의 환율이 또 1,300을 넘어가게 되고 다시 주식가는 폭락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된다. 예.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는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 그 결제의 60%다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미국 경제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가 이제 굉장히 급락을 하게 되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결론은 미국 경제가 일시적인 테이퍼링 이후에 하락은 있겠지만 경제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이 테이퍼링이나 이걸로 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무튼 굉장히들 그 관심이 많은 상태고요. 특히 작년도서부터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들어온 자금들의 상당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었는데 그렇게 매수한 자금의 거의 70% 이상이 현재로서는 모두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주식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막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마이너스 한 25%, 27%까지 갔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미국의 삼성전자와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예. 메모리 반도체 업종인데 마이너스 27%입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을 했었다. 결론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정의가 우리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예.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도체로 인해서 수익을 못 벌어들일 것이다. 예. 이러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거고 예. 또 골드만삭스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어제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또 250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은 총 주식 수가 60억 주입니다. 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52% 비중이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최고의 비중은 55%니까 예.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3%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많이 판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매년 순이익이 올해도 한 50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올 겁니다. 예. 매년 40조에서 50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가져오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데
일단 이렇게 좀 급락을 했지만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또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것이 주가에 이제 등락을 했다, 하락을 하는 추세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됐다고 하락을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를 하지 마시고 예. 또 주식을 손실봤다고 해서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면 손실을 실현해 버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내가 주가가 내리고 오를 때 다시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현재부터 뭐 주식은 내가 은퇴하거나 60세나 65세 은퇴 이후에 노후자금을 가지고 대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최근에 뭐 한 25%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것은 매도해서는 안 되고 꼭 참아야 되겠고 저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저 애플 주식을 한번 봐주시면요. 똑같은 20년을 투자했을 때 애플은 20년 기준으로 한 1,200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10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 IMF를 겪을 때 3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5천 원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왔으니까 약 한 130배 정도 상승했고 예. 애플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사가져가서 이제 자기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0배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실 때 너무 한국 주식에만 하지 마시고 전 세계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이 50%를 차지하고 예. 한국 주식은 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우량한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너무 한국 주식에만 투자해서는 안 되겠고 한 반반 정도를 한국과 미국 주식에 혼합해서 투자를 해라.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 한 60%를 투자하고 있고 한국 주식에 한 40%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주식에만 하지 마시고 미국과 한국 주식을 반반씩 투자하는 게 좋고 내가 미국에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냥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예.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이고 미국의 1등 주식은 애플입니다. 애플이고. 네. 또 미국의 애플 주식이 이제 파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구글, 아마존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주식들도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애플이 좀 더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테이퍼링, 미국이 이제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 굉장히 주가가 급락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율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미국 주식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예. 그러면 미국의 테이퍼링을 실시할 미국의 테이퍼링이 올 연말이나 2023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율에 대한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미국 주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너무 매도하지 마시고 뭐 일부 한 10%나 20% 정도는 미국의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좋은 회피의 수단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주식 시장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잘 분석한다든가 내지는 뭐 종목을 잘 분석한다든가 좋은 종목을 뭐 선택을 한다든가 내지는 많은 정보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연초에 삼성전자 10만 원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12만 원, 15만 원 뭐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보면 7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공포심 엄청나게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나 오늘의 저가 부분에서 당장에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지금은 마음을 좀 다스리셔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공모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열풍입니다. 네. 올해만 아마 공모주 전체적으로 공급돼서 시가총액을 만드는 게 200조 만들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전체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그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 거는 네. 카카오뱅크 주가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크래프톤은 반대로 떨어지고 예.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공모주 청약은 주식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우리가 예. 발행 시장이 이제 공모주 청약인데요. IPO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에 관련돼서는 정말 주가를 너무 고평가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제 크래프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모주 청약은 적정한 가격의 한 30%에서 50% 정도 좀 다운 시켜가지고 공모주 그렇죠. 청약을 해야지. 예. 그래야 공모주 다른 청약하는 사람도 사람들 먹을 게 맞습니다.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공모주 청약의 상장의 요건이 1,000명 이상에게 주식을 배포해야 되고 또 보통 적정 가격의 30% 이상 가격을 다운시켜서 해줘야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크래프톤은 오히려 마이너스 20% 예. 하락을 받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톤도 이제 중국에 관련된 비중이 약 80%입니다. 예. 중국의 갑자기 이제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주석이 게임을 금지하라. 그 다음에 사교육을 금지하라. 굉장히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중국의 공산당이 1억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25%, 30%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래프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 자체가 성장보다는 이제 분배 위주로 바꾸었고 공산당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이런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할 건데요. 예. 우리 기업의 IPO를 담당하는 분들도 우리 청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내고 적정한 가격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최소한 30% 이상 적정 가격보다는 다운시켜서 상장을 시켜야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가 주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공모주 청약은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인데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실 때도 장외 가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8.com에 들어가시면 적정한 장외 가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카카오뱅크는 장외 가격이 8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만 원 정도의 이제 상승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성장 가능성이다. 예. 카카오뱅크는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외국의 펀드들이 한국의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IPO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 IPO 이미 끝나기는 했지만 카카오뱅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은행 이걸 서로 이제 상당히 많이 비교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등장한 게 국내 은행 산업, 은행 집중도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뭐 국내 은행 자체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예. 시티뱅크가 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업 금융을 다 팔았고 소매 금융과 그다음에 카드를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이와 같이 외국의 은행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고 예. 뭐 전자정부나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보급률 세계 1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러한 인터넷 뱅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KB금융이나 신한금융보다도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성장성과 이용료 때문에 그렇다. 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료가 1,4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의 회원이 5천만 명. 예. 우리나라 전체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고 생활 밀착형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카카오를 이용해서 SNS를 주고받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러한 인터넷 뱅크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회원의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회원 수가 40억 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과 합쳐서 시가총액이 약 뭐 한 1,000조 가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인터넷 뱅크나 온라인 기업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별로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네. 서로 과연 금융 플랫폼의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130조고 예. 계열사들 합쳤을 때 그다음에 네이버는 시가총액 한 70조 원쯤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카카오뱅크의 성장 전략은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다. 카카오의 지금 계열사에 상장 안 된 기업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예. 카카오페이, 예. 또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카카오증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머리하는 카카오 헤어까지 그런 기업이 출시했더라고요. 예. 우리가 모든 생활에 카카오라는 것이 접목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 카카오는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고 예, 그렇죠. 네이버는 제휴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을 제휴해서 성장하는 것이 네이버다. 예. 그래서 저는 보면 우승의 비율은 6대4로 카카오가 좀 유리할 것이다. 계열사를 상장시키고 계열사가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의 추세다. 저는 이와 같이 이제 카카오가 좀 더 네이버보다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과 미래 가치입니다. 그렇죠. 네이버가 지난 한 20년, 한 10년 정도에 1000배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계속 성장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 가치이고 얼마나 우리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네이버를 많이 검색하느냐, 카카오를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